이번 강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교통 관련 법규 첫날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 법규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의 어떤 총론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이 시험에서 교통 관련 법규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교통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 먼저 총론적인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칠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교통 관련 제가 좀 제목을 쓸게요. 교통 관련 법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 관련 법규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나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도로교통 관련 법, 여기랑 도법이라고 제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특법이라고 제가 쓸게요. 교특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해갖고 특가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 얘기가 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교통법, 특가법이 들어가는데, 비중으로 본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70%, 80%,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따라서 한 10% 정도 이런 비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좀 잘못됐네요. 자, 이게 20%. 근데 실질 내용으로 본다면, 교통법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양으로 보면 이런 비중을 갖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 비중으로 본다면 이 교통법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칠판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교통 관련 법규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다루고자 하는 게 뭐죠? 교통 말 그대로 교통이죠, 교통. 근데 이 차에 의한 교통, 도로교통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차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차가 있는데, 이 차가 그러면 어디를 다닐 거냐? 어디를 달 거냐?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를 다니는 거죠? 자, 도로를 다니는 거죠? 근데 도로를 차 스스로 혼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차를 운영하는 건 누구죠? 자, 운전자죠. 운전자. 그죠? 그 다음에 그 운전자 말고 또 누가 관여하고 있죠? 도로를 이 차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운전자하고 또 누가? 보행자가 다니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운전자와 탑승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운전자와 보행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말 그대로 차가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규명해야 하는 게 뭐다? 결국은 도로교통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로상에 어떻게 보면 이 돌아다니는 차에 대해서 차가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관여할 거냐, 도로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잘 다룬 것들이 도로교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는 이제 운전자의 어떤 자격,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수 있죠? 이게 면허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면허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로에는 우리가 이 도로에 관여하는 뭐가 있죠? 이 도로법들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종 도로의 구조에서부터 또 하나가 각종 도로법 있잖아요. 유료법도 있고, 유료도로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종류들이 있겠죠. 그죠? 자동차의 범위, 그 다음에 차의 종류 범위, 이런 것들을 규정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다루는 법이 도로교통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또 한 축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또 한 축에서 본다면, 자, 도로상을 다니다 보면 뭐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 사고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죠. 사고. 그럼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둘 거냐? 이것도 물론 어떻게 두고 있죠?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도로교통법에 다 근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도로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신호없는 교차로다 그러면 신호없는 교차로를 막연하게 정의해 보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권이라는 걸 두잖아요. 이 신호 없는 교차로다 예를 든다면 그 신호 없는 교차로에 대해서 차가 어떻게 우선권을 둘 건지 그 우선 행위를 가지고서 운전할 건지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그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에 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차를 이용해서 도로상에 운영하기 때문에 차와 어떤 사람, 도로,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 집약해놓고 또 하나가 뭐다? 그 어떤 법규니까 말 그대로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한다.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범칙 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 과태료 이런 규정까지 세세하게 다 관련해서 다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고를 다룸에 있어 갖고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사소한 것도 있고 좀 중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법규를 위반하는 데 있어 갖고 사소한 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중대한 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보면 잠깐 뭐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소한. 그 운전하다 보면 뭐 주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내가 잠깐 실수로 착각으로 해서 잠깐 가볍게 툭 부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가볍게 부닥친 걸 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굉장히 엄하게 한다든지 하면 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처벌로 인해서 좀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생활의 불편함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해갖고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경감시키자, 최소화시켜주자 뭐 이런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이 예외적인 규정을 더 갖고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사고들이니까 그런 예외 처리해서 처벌을 완화하자. 처벌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뭐냐면 보험만 가입돼 있다면 그 다음에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이 그 처벌을 예외해주자.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죠, 그죠? 그 특별법이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 사고 어떤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사고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이나 공제조합 이런 합의가 된다면 자 이 어떻게 보면 도로 이용자들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도로 이용자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차의 운전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 특별하게 그 어떤 처벌을 경감시켜주자. 뭐 그렇게 합의해서 만든 것들이 뭐다? 교통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교통법. 자, 근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이 교통법 안에 내용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제일 간단한 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 가벼운 사고들 비교적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아주 이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규정을 더 갖고 처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더 갖고서 이 처벌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사실 목적은. 근데 반면에 보면 또 그러면 일부 중대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처벌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처벌 예외를 안 두는 거죠. 원칙대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들. 그래서 교통법에 보면 이 두 가지 사항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근데 우리가 이 그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러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처벌을 예외한다.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반대로 처벌을 이 그 해는 사건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사건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뭐 처벌을 예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좀 작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원칙적이겠죠. 그죠? 그 원칙 입각하에서 우리가 이 예외 규정을 둔 게 교통법인데 이 교통법에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런 사고를 제외하면 이런 이 예외적인 사고를 제외하고서는 다 완화한다라는 건데 그럼 예외적인 사고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그 무겁게 처벌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뭐 10대 중대사고 내지는 뭐 11대 중대사고 요즘 확장해서 뭐 13대 중대사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이 안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죠. 그죠? 도로교통법에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세분화돼 갖고 더 다루고 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통법이 원칙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원래 이 처벌에 대해서 좀 이 사소한 사고니까 예외 규정을 더 갖고 좀 어떻게 보면 그 가볍게 처벌을 좀 완화시켜 주는 형태로 가자. 그렇게 만든 게 교통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러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그 재질이나 이 중대한 그 법규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고들은 뭐가 되냐면
이 반대로 사고에 대해서 이건 완화의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특별 이거는 특가법이라는 건 이 가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처벌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더 중하게. 그래서 특가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자, 특가법이라는 거를 두는 거죠. 그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뺑소니라고 말하는 거죠. 도주사고. 그죠? 뺑소니라고 소위 말하는 이 도주사고들.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원래 사고를 냈으면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구호 조치도 않고, 누가 운전자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 어떻게 보상관계나 사고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 나쁜 의도에 대해서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런 부분에서는 더 엄격하게, 더 처벌의 어떤 기준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을 두는 거예요. 그죠? 처벌에. 그래서 어떤 특가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요즘 또 나오는 게 있었죠. 뭐였죠? 운전자들.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 이 대중교통 운전자, 운전하시는 분들. 자,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 버스 운전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버스 운전자분을 어떻게 보면 폭행을 했다. 그럼 그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불특정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버스가 전복됐다 그러면 거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다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 가능한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운전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상황을,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면 그런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하게. 그래야 그런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사고들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가법 보면 이 뺑소니나 어떤 운전자의 어떤 폭행이나 폭언, 운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이 특별하게 더 처벌을 가중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갖고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인가요? 그렇게 아마 기억나는데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해서 처벌한다라는 그런 특가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 측면에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이 각 내용을 보실 때 굉장히 좀 편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고요. 물론 각 시간마다 이런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시간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한번 갖고 계시면서 오늘 이 첫날이고 하니까 그럼 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저도 한번 같이 교재를 볼게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총론적인 말씀드리니까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 체계하고 총론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도로교통법의 어떤 체계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어떤 도로의 의미,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의미,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의 체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로교통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사실 키워드는 몇 개 나와 있죠? 키워드는 몇 개 나왔어요. 그죠? 자, 교통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해. 그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한다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보면. 그죠?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의 어떤 주요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교통법의 주요 구성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뭐죠?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 도로가 있겠죠. 그죠? 도로라는 측면. 그 다음에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그 다음에 보행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운전행위, 이 세 가지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본적으로 보면 이 도로교통법의 그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운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인데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 도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대상, 이용하는 보행자와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이 운전자와 어떤 운전행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세분화시켜 갖고서 다룬 게 도로교통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도로교통법의 어떤 3요소라는 관점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죠? 자, 도로교통법의 3요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좀 간단히 쓸게요. 키워드만. 자,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제 글씨를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쓸게 얘기죠. 제가 정자로 쓰기에는 저도 글씨를 워낙 못 써갖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라는 게 있고요. 그죠? 이 도로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이 교통관여자. 그죠? 자, 교통관여자. 교통관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자, 교통수단.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 3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도로에는, 그러면 도로는 우리가 어디까지를 도로라고 할 거냐, 무엇을 도로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법이라는 건 사실 보면 굉장히 엄격한 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죠? 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떤 엄격한 잣대. 왜 그러냐면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 뭘 위반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근거에 있느냐, 그에 따라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굉장히 엄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가운데서 그럼 도로라는 게 뭐냐? 자, 도로교통법이니까 결국은 도로에 대해서 운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고 난 장소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로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처벌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거가 필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로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듯이 크게 보면 또 네 가지로 세분화돼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도로가 있고 법률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그거를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률상의 도로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자,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를 우리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법률에 의해서 이 정의된 도로는 뭐냐? 자, 첫 번째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네, 얘기죠? 그 다음에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자,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법률에 근거한 도로잖아요. 그죠? 법률에 근거한 도로고, 자,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빈번하게 운전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장소들에 사고 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도로교통법에 적용한다. 자, 그 근거는 뭐냐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를 뭘로 한다? 도로로 본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상의 3요소 가운데 첫 번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 자, 지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법률에 의해서 정의된 세 가지 도로가 있었죠. 도로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유료도로법. 그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이 세 가지는 법률에 근거한 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세 가지 플러스, 그죠?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법률에 의한 거, 법률에 의한 세 가지 플러스 뭐다? 한 가지. 자, 이거는 공개된 거죠. 공개된 장소. 공개된 이 장소. 그죠? 자, 공개된 장소를 우리가 도로로 포함한다. 자,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 이게 물론 다수라는 거하고 공개.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저촉되는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를, 이걸 공개된 거로 볼 거냐, 비공개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이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이 특정 건물의 주차장 부분들, 주차장이 이어지는 도로들, 그 다음에 뭐 단적인 게 뭐 학교 같은데, 자, 그런 데로 어떻게 둘 거냐. 사실 그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논란이 생깁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판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쌓이다 보니까 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해서 이건 공개된 이 다수가 이유는 공개된 장소다라고 해서 도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특수하게는 이 폐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단기나 이런 거에서 특정한 신분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개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 형태로 해서 우리가 도로라는 부분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통관여자가 있죠. 그죠? 교통관여자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교통관여자니까 이건 사람 얘기잖아요. 사람.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죠? 도로교통이니까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을 이용하는 게 누구죠? 일반적으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에서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운전자 부분이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무인 자동차가 이 보편화된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차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누가 있는 거죠? 운전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로를 이용하는 거. 도로가 뭐, 있을 때 차만 이용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도로를 항상 보면 양쪽으로 보면 집들이 있고 하니까 그 도로를 빈번하게 뭐에 사람이 이용을 하잖아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보행자가 이용하죠. 보행자가. 그죠? 보행자. 자, 이 도로를 건너기도 하고 도로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하는 보행자가 많다. 그래서 운전자, 보행자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 또 한 분이 교통관여자니까 또 한 분이 누구예요? 지금 차를 운전하는 건 운전자지만 차의 소유자 내지는 예를 들어서 택시가 있다. 아니면 회사에 어떤 그 회사차가 굉장히 많다. 그럼 운전자 이분들은 다 회사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 말고 누가 있죠? 이분들을 고용해서는 고용주가 있겠죠. 그죠? 고용주. 자, 이런 형태로 그 관련자들이 이 교통관여자들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세하게 다 언급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자, 교통수단에 보면, 우리가 교통수단 하면 차마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차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자동차가 있겠죠. 그죠? 자동차. 자, 차마에 들어가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원동기.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동력은 없지만, 가축의 힘으로 이동하는 우마차.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우마차, 이거를 뭐로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는 그럼 어디까지가 자동차고, 어디까지가 자동차가 아니고,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의 어떤 크기, 규모, 배기량,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마차도 마찬가지. 이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마차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우마차를 끌고 도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규정에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첫 시간에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것도 다룰 수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 도로와 교통관여자, 그 다음에 교통수단. 자, 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 시켜서 각각의 챕터로 하나의 장으로 해갖고 이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이 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각각 세분화 시켜서 잘 다루고 있는 것들이 보다 도로교통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첫날 요까지 하고요. 첫 시간은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본문을 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번 시간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어떤 이 도로교통법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 도로의 3요소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첫 번째는 이 도로의 3요소, 이 도로교통법의 어떤 핵심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온 게 도로의 개념이었죠. 그죠? 그 도로의 개념에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가운데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법률에 정해진 그 도로들, 그죠? 여러분들 자꾸 이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이 뭐라고 그랬었죠? 이 세 가지의 법률사항, 법률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게 뭐다? 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도로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유료도로법에 의한 이 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 이 정비도로, 이 세 가지 이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도로법인데,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뭐 어떤 법이 됐든 간에 정의, 목적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가운데서도 어떤 도로법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자, 그 도로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용어의 정의가 이게 쭉 설명돼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 나온 게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자, 다음에 열거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갖고 8가지 이 열거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죠? 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뭐로 돼 있냐면, 자, 여기 보면 그 고속국도라고 돼 있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일반 국도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도로로서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도로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이게 간략 명확하게 정의하면, 자,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뭐다? 자,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죠. 고속국도, 그 다음에 일반국도, 서울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도로를 말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뭐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그죠? 자, 바꿔 말하면 여기서 쭉 이런 그 도로의 종류들이 나와 있죠. 그 도로의 종류들이 나와 있고,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도로, 이걸 전제로 한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행했던, 아니면 그 차를 운전하면서 다녔던 이 상당 부분의 도로들은 다 뭐다? 어떻게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다 속한다.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는 게 있죠? 어떤 주택가 막 이런 이 뒷골목 같은 데 있죠. 이면도로라고 소위 말해서, 어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도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도로들은 어떻게 보면 노선이 지정되거나 인정된 그런 도로, 물론 인정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인정되지 않은, 그 다음에 노선이 지정되지 않은 그런 도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닐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농어촌 같은 데 가면 농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논과 논 사이, 그 이를 이어지는,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논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도로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노선이 지정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그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도로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그런 도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을 하도록 허가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 도로법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뭔가 그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규정된 게 뭐다? 그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듯이 이 촘촘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가 다니는 웬만한 것들은 다 어떤 형태든 도로로 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규정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를 말한다. 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유료도로법에 대한 이 유료도로가 있겠죠. 그죠?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가 있고 쭉 있어요. 그죠? 자, 정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도로법하고 같은 이 얘기를 되는데, 다만 좀 유료법하고 일반 도로하고 차이라는 건 뭐냐면, 유료는 말 그대로 유료라는 거죠. 돈을 내는 도로예요. 그죠? 유료 도로라는 건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이용했을 때 돈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로 내는 거죠? 통행료로 내는 그런 도로를 유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유료도로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터널 지나가면서 돈 내고 일정 구간 지나가면서 돈을 내는 그런 도로들은 다 뭐다?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든
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뭘로 할 거냐면, 자,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에 따라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료도로법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 국가에서는 사실 보면 뭐 이 만들어 놓고 이 돈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세금 갖고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아 갖고서 이 세금 갖고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까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인한테, 민간 기관한테 대신 이 건설을 맡기고 일정 기간 이 도로에 대한 비용, 이용자들한테 이 비용을 받는 그런 것들을 둘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만든 것들이 유료도로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이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농어촌 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 읍 또는 면 지역의 어떤 도로만 해당하는데요. 자, 그런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 활동 등의 공용 또는 공로 중 면도, 이도, 농도 등 도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도로법에 규정하기는 좀 애매해갖고 그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외적으로 농어촌에 있으면서 공로로 사용된다 이거죠. 그럼 공로로 사용되면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도로를 그냥 지정 안 하고 두면 문제 생기면 그 처벌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도로, 그러니까 농어촌에 관련된 도로들만 따로 뽑아서 어떤 법률에 의해 그 규정을 시킨 게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셔도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뭐가 다수가 이용하고, 얼마나 이용해야 다수가 이용하고, 또 공개된 장소냐. 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법률에 저촉된다, 안 된다라고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뭐가 많이 나올 수가 있냐면 사고 났을 때 판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판례. 어떻게 보면 이 판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내용이 더 다듬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의 정의,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봐주시죠. 자, 교재에 보면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아니면 뒷부분에 어떤 이 중대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쟁점화되는 게 뭐냐면 이 도로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사실 보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도로의 성립 요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도 통행하는 데 있어갖고 금지가 되는 게 아니다. 공개된 장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교통경찰권, 경찰의 어떤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장소, 그거를 전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법원의 어떤 판례를 이렇게 보면, 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도로의 개념에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질서 등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특정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 맞지만, 차가 통행하는 도로는 맞지만, 차단을 시키고 엄격하게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곳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찰권이 공공 질서를 위해서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개된 장소일지라도 제한되어 있다면, 통행이나 사람 통행을 제한시킨다면 뭐로 본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한 뭐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에 보면 도로교통법상에서 의미하는 도로의 개념과 어떤 판례들,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들, 인정된 사례,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숙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한두 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로로 인정된 사례 및 판례에서 이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일 요즘 우리 대다수의 집들을 요즘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한을 좀 뒀다는 얘기죠. 그죠? 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 차량 출입 통제용이 아닌 이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뭐 해야 했나? 도로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치 내에서 자치해서, 그죠? 자치해서 이제 경비원들 계시고 그 경비원들이 이 주차 통제나 이런 걸 위해서 좀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출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통제를 하긴 하지만 그 통제 정도가 적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반 대다수 사람이 아주 큰 특별한 제재 받음이 없이 통행한다면 그것은 뭐로 본다? 일반 도로로 본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비슷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쭉 밑에 보면 자, 대학 군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 특정의 대학교, 여기서 아주대학교 나왔는데요. 자, 아주대학교 군에 있는 아주대학 병원 내 영안실 앞 통로는, 이 도로가 아니라 통로는 그 병원과 영안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어떤 장소? 즉, 공개된 장소이므로 도로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그 대학병원 들어갈 때 돈을 내지만 그게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안실이나 이런 데 장례식장을 온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특정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이 특정인 관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예정된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소 출입의 통제는 할지 몰라도 여기 보면 자,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뭐로 본 거죠? 공개된 장소로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는 뭐로 본다? 일반 도로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로 인정되지 아니한 그런 판례들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그 내용들 한두 가지만 좀 간단히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도로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공의 어떤 공공장소, 그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통경찰권이 질서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공공성이 없어갖고 경찰권이 굳이 그러니까 어떤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도로로 안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 판결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도 대학 도로예요. 그죠? 자, 선균관 대학 군에 있는 길로 이 대학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후문의 출입구 이외에 외부로부터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군에는 대학교에서 설치한 도로가 있으나 정후문의 수위 및 주차 관리 근로학생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교직원 외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므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 폐쇄된 거죠. 폐쇄됐어요.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예고가 돼 있고, 일반 학생들이 거기를 차를 대거나 일반인 차를 대면 그 주차 경비원이나 거기에 그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 차를 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이 통제나 이런 것들이 이 자주적으로 그 어떤 해당 기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교통경찰권이 굳이 거기에 이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곳은 뭐로 볼 수 있다? 일반 그 도로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경우 이렇게 보면, 자, 빌딩 주차장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일반 이 그 도로로 보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도로의 성립 요건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자, 우리가 크게 보면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 경찰권, 자, 이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형태성에는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이 부분은 좀 쓸게요. 이게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잘 정리하니까. 자, 도로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일반적인 이 도로의 이 성립 요건. 자, 해갖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형태성이 나오고, 그죠? 자, 형태성, 그 다음에 이용성. 자, 세 번째가 뭐였었죠? 자, 공개성. 자, 네 번째, 자, 교통 경찰권. 자, 교통 경찰권. 이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자, 형태성에는 당연히 뭐가, 이 형태라는 게 어떤 이 도로의 구조부터 이 완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형태성에 보니까 이 차선의 설치, 그죠? 이 차로라고 말하는 그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차선을 우리가 두는데, 자, 차선의 설치, 포장, 노면의 어떤 균일성 유지 등 자동차 기타 운송 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구비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자, 형태성이 취약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 중앙선이 뭐 예를 들어 칠해져 있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없어졌다. 그거를 그 형태성이 완전으로 볼 거나 뭐 그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으면 중앙선 뭐 넘었다고 어떻게 근거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형태성을 얘기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용성 보면, 자, 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자동차의 운행 등 공중의 교통 영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공개성 보면 뭐죠? 자, 공중의 그 교통에 이용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 이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불특정 다수인의 어떤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게 공개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교통경찰권은 이런 곳을 어떻게 된다? 교통경찰권이 개입해서, 그죠?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서 유지가 스스로 잘 되고 있고, 일반인들이 공개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공개된 곳이다라고 하면, 그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아까 우리가 살펴본, 판례에서 본 어떤 대학 구내에서의 어떤 그 교직원들을 위한 도로,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공의 어떤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교통경찰권이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뭐다? 도로로 본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 네 가지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뭐가 된다? 도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교통법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쭉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보면 도로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라고 한가운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교통수단 하면, 교통수단, 아까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교통수단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차가 있다 그랬죠, 차. 그죠? 차.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쓰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했었죠? 자동차가 있었고, 두 번째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세 번째가 뭐 했었죠?
우마였었나요? 우마. 뭐 이런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자동차의 어떤 이 차하고 자동차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 구분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좀 세분화시켜갖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조금 더 세분화시켜갖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자동차, 교통수단 해갖고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 가운데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자동차를 뭐로 또 나누냐면 세분화시키는 게 차라는 개념하고 자동차라는 개념하고 좀 완전하게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 교통수단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 여기 나눴으니까 네 가지 형태로 좀 구체화시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통수단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따진다면 이 두 가지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우마. 근데 우마는 지금 자꾸 어떻게 보면 이 세월이 이 현대로 더 현대적인 발전이 더 가속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마의 어떤 통행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한 60년 전으로 간다든지 하면 우마의 비중이 커졌지만 지금은 뭐 우마가 이렇게 도로를 실질적으로 다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갈수록 이 부분은 사문화되는 그런 이 법률의 이 용어일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커지고 또 반대로 여기에는 현재는 없지만 뭐 이상한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비행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좀 다른 개념인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과거는 또 과거대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 보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차와 이 자동차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는 도로상에서 운전과 그로 인한 단속, 행정처분, 사고처리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차하고 자동차하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기준에서 달리 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죠? 자, 단속하고, 단속했으니까 단속에 걸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행정처분에 따르겠죠. 그죠? 행정처분의 대상,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하고 자동차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 얘기죠. 자, 그럼 뭐가 차고, 뭐가 자동차인지 한번 개념적으로 구체화 시켜볼게요. 자,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지금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자, 건설기계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에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자, 행안부죠. 행안부령에 정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다만. 그래서 철길. 자, 철길이라는 건 뭐예요? 철도는 이미 아니다. 그거는 뭐로 본다? 차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설진 선에서 운전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삭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뭐 케이블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로 본다? 차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차가 아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유모차, 그 다음에 보행, 보조용, 의자차 이런 것들은 뭐로 본다? 차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먼저 정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외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자전거 또는 사람의 가축 힘, 그 밖에 동력, 이런 것들을 뭐로 본다? 자, 이 차로 본다. 자, 차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차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는 뭐냐? 자, 차의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포함관계로 보면 이런 포함관계가 있죠. 자동차가 차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원동기 장치도 뭐에 차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고 우마차도 다 차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차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라는 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란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원동기다라는 거죠. 원동기. 원동기를 사용하는 거. 원동기라는 건 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자, 원동기를 사용해서, 그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자동차 안에는 우리가 우마 같은 것들 포함되는데, 우마는 원동기가 없잖아요. 그죠? 우마는 원동기가 없어요. 그죠? 자, 원동기다라는 거, 이 자체는 엔진인데, 자, 엔진이 없는 것들은 뭐로?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원동기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엔진이니까 오토모빌이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그대로 뭐로 보는 거죠? 자동. 그죠? 자동.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동이니까, 그죠? 스스로자의 움직일동자. 오토모빌, 그죠? 이게 차, 자동차,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 자, 원동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 자, 이거를 뭐로? 자동차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견인되는 자동차 역시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를, 이 차인데, 어디에 그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자동차 관리법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거기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이게 단서조항이 있죠? 자, 그 단설기계에 따른 건설기계가 들어가는데, 이 건설기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그게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그 다음에 트럭 적재식 천공기, 요것들이 건설기계,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것들은 뭐로 본다? 자동차로 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시험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이 자동차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보다 좀 이 시험 출제에 빈번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 건설기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륜차 부분들, 이륜차와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다. 자, 언뜻 생각하면 건설기계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설에 관련되니까, 기계니까 자동차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건설기계니까 말 그대로. 근데 건설기계 중에서도 스스로 움직임, 그러니까 엔진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차, 그러니까 도로를 스스로 이 건설기계를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뭘로 볼 수 있다? 자동차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 원동기 장치를 부착했어요. 그러면 얘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 모터를 붙여갖고서 움직인다. 그게 뭐예요? 이륜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터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모터,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엔진, 원동기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있는 거. 그죠? 뭐 100이랑 125cc 이상 이 큰 오토바이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스스로 가는 차로 본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엔진 동력에 의해서 가는 차, 그거로 우리가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자동차의 정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는 뭐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륜 자동차에서 큰 것들,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리 규정에 따라서 건설기계, 포함된 건설기계인데,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이것들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그죠? 이 건설기계는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조금 전에 불러드린 것들은 특히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들이지만, 그게 이 원동기에 의해서 스스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거는 원동기에 의한 자동차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따로 이렇게 우리가 쭉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해서 이게 사실 정의가 나오죠. 그죠? 자, 자동차 관리법에 이게 따르는데, 자,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 요새는 전기를 동력하는 모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런 것들은 전격 출력 0.59kW 미만이 원동기를 단차는,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륜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큰 개념의 어떤 이륜차, 오토바이, 그거는 여기에 자동차에 포함되지만 여기에 그 해당되지 않은 것들, 그거보다 적은 것들은 뭐로 들어가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자, 요거는 그 개념적으로 보면 이 현행법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가면 이 그 등록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 받는 게 좀 달라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금 다르게 이게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신고 의무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소위 말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게 오토바이 그 가운데 우리가 크게 보면 125cc를 기준해서 이 초과냐 아니면 이하나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자, 125cc 이상 초과죠. 초과.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자, 초과. 그 다음에 미만, 여기서, 아니, 이하. 125cc를 포함하는 건 이하가 되겠죠. 그죠? 자, 이하.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125cc 그 초과되는 걸 우리는 뭐로 보냐면 이 자동차로 본다는 거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로 봐서 우리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들은 그대로 적용이니까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죠? 면허가 있죠. 그리고 면허가 필요해요. 그죠?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죠. 등록증 필요하고 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그런 속성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하가 됐을 때, 125cc 이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념에 포함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 자동차보다는 좀 느슨하게, 그죠? 이 느슨하게 적용을 받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사고에서는 엄격하게 이제 적용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고를 빼놓고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는 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 둘 사이에 명확한 이 차이가 있다.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에서 본다면, 이 도로교통법의 어떤 첫 번째 구성하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도로와 그 다음에 교통수단, 뭐 이런 정도를 지금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죠? 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용어의 정의들, 여러 다른 부분들이 많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